뉴스 정면 승부 3부.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오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오후 4시 이후부터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가 지금 당선인 측과 그리고 청와대 간에 약간 냉기류가 흐르게 됐어요. 자, 먼저 배준영 의원님. 네. 자, 조금 전에 지금 인수위 쪽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통이동에서 국정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또 청와대는 5월 10일 취임식 날 반드시 개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NSC 회의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했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궤도에 올랐고 그렇게 되면은 현직 대통령께서는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그 당선자 측의 공약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 이런 것도 협조의 뜻으로 좀 밝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인수위의 이슈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할지는 인수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이슈일수록 어떻게 보면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고 정쟁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이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와 추진 내역들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졸속 비판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인수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로 이제 업무 보고 일정과 활동 계획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한 업무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 논란이 이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당선인이 직접 나선 만큼 이 청와대에서도 좀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 자, 청와대와 지금 당선인 간의 냉기류가 지금 흐르게 되는데 말이죠. 참, 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떠나서 청와대와 당선인 간의 냉기류라고 동렬에 놓기도 민망한 수준의 계획이었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의 불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나마 드러나는 것이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고문이죠. 국민의힘 고문도 그렇고 전 합참의장들 모두가 안보 공복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네. 진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옮길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 광화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을 성숙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국민께 사과까지 했던 마당이고 네. 그 검토의 경과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일원의 화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용산 이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국민께 안보 공백까지 우려를 끼치면서까지 당초에 공약 안에 담았더라면은 글쎄요 당선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용산 인근의 고도 제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용산 지역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백지화될 마당인데 그 원성들을 선거에 반영되지 않았을 그 원성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네. 김재원 의원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 용산이라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광화문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진위는 둘째치더라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정치인께서 중진 정치인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국민을 우롱한 거죠. 무엇보다 이런 아집이 정말 코로나 전국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여타의 부동산의 실정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스스로가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 또는 2030 그렇게 갈구했던 청년 세대 문제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 이전에만 목매고 있는 것이 납득되지 예. 않습니다. 예. 상간의 얘기 뭐 정말 청와대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때 예. 우리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드러났듯이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라는 예. 그런 인식들이 결국은 이런 몽리의 근거인가. 국민이 사실은 대묻고 있는 너무나 오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NSC 확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12시 24시까지도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예. 중심을 어디 잡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걸 정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정도의 논쟁이라는 거, 엉뚱한 제안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이 윤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처럼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됐어요. 배준영 의원님. 자, 네.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될 만한 이슈인가? 지금 뭐 민생 현안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변 그 외교 관련 이슈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이게 네. 지금 당선인 측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당선일은 12월 19일 날 당선이 됐는데 업무 보고 개시일은 각각 1월 3일, 1월 2일, 1월 8일 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가 시작된 게 이 노무현 정부보다 저희가 업무 보고가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수위 7개 분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에서 3, 4일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하고 29일까지 기타 부처 업무 보고까지 마치고 5월 초에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계획할 겁니다. 지금 스케줄이 예. 이전 정부보다 좀 빨리 돼 있고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네, 뭐 그거는 네, 뭐 그리고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네,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온통 네. 청와대 이전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주의 정부를 끝낸다는 국민의 오래된 수건이었고 이거는 일단락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락 됐고 그거를 현재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락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오늘부터는 저희가 업무 보고를 시작하고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국정 현안을 이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는 지금 집무실 문제 지금 하고 여기에 과몰입하지 말고 뭐 국정 과제를 좀 따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주간 평균 300명이 넘기고 있어요. 코로나 사망자가. 그리고 1000명을 넘긴 위중증 환자가 있고 누적 확진자가 지금 국민의 5분의 1에 다들어가고 예. 확진자가 이제 60만 명을 넘기면서 이게 지금 코로나 관리가 과연 그 K 방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이제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갖고 정권 교체를 했으면은 그거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안보를 그렇게 챙기셨으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올해 들어서 10번 쏠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했습니까? 그리고요. 안보를 그렇게 걱정하시면은 2018년도에 남북 군사 합의를 빌미로 해서 이번 정부에서 GP 병력들부 철수했습니다. 휴전선 인근의 군사훈련도 제한하고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갖고 우리 대북 정보 감시 정찰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이 갑자기 이슈 안을 좀 우리가 집중하시면 이렇게 어떨까 옮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대선을 이제 앞두고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여당을 비판하는 못했다는 야당의 모습 그 같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말씀할 때는 네. 좀 이렇게 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만 이슈에 집중해서 네, 네. 청와대 아니, 중간에 이전에 끊지 대해서 마시고요. 네, 이재정 네. 의원께는 좀 이재정 이따가 의원님, 말씀을 국민의힘의 기회를 의견을 드릴게요. 듣고 싶어합니다. 네, 네. 동문서답 네, 같은 아니, 그러니까 걸로 아니요, 이재정 저 시간을 의원님. 뭐 때웠을 때 배준영 의원 아니. 얘기를 충분히 좀 들어보시고 네. 얘기를 다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끝까지 좀 논점에 들어주시고. 조금 적합한 아니요, 좀 저기 말씀을 주시면 이재정 좋겠네요. 의원님 제 말씀을 예. 좀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나 이런 노무현 정부에서도 합참에 그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신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산 네. 이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박근혜 밝히셨고 정부에서 하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그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의 그 벙커에서 2박 3일 동안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방사와 합참이 그 연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군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과 지금 제가 당선인이 밝힌 용산의 신청사의 계획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앞뒤로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보 보안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시면서 비용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용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고 예. 그 공군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5년 입찰하면서 개조 정비 비용을 포함해서 5년간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천억이 듭니다. 3천억이 드는데 저희가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비비도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할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예산인가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진행자님 네, 뭐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배 의원님, 예,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주고받으면 좋겠네요. 예, 비용 문제도 네. 걱정할 것이 없고 또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할 뭐 여지도 없고 또 안보 공백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안보 공백을 걱정할 처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016년 전쟁 위기를 일으킬 뻔했던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사실 말씀은 아니죠. 근데 저는 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가요. 이렇게 이사비용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500억이 시쳇말로 장난입니까? 지금 이명박 인수위에 썼던 돈이 20억 남짓입니다. 그건 역시도 예산의 규모 안에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억, 그것도 청와대 이전 비용만 500억으로 하시고 나머지 얘기는 입 닫고 계신데요. 합참 벙커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죠? 아마 배 의원님 없으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항공과 그리고 또 해로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한 종합정보가 수집이 되는 정말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건지, 이전 가운데의 안보 공백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보들이 충분히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답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방사청만 예를 들더라도요. 이게 청입니다. 부도 아닙니다. 청이 이전할 때도요. 2011년도에 행안부 재배치 계획한 이후에 결국은 2014년부터 타부처 연쇄 이전한 뒤에 리모델링하고 이전은 2017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시설을 그리고 또 부대에서 연속적으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하는 청와대와 그리고 합참 국방부가 이전을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안에 하겠다니요. 그런 얘기들 국민들이 정말 하십니다. 신혼부부가 집정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복덕방 가서 새집 구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안 한다. 왜 이것이 그렇게 급해야 되냐는 겁니다. 네, 국민 소통을 위해서 옮기시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탄탄히 다져가셔도 되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단 하룻밤도
못 짜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봤던 그 손바닥의 왕자 그리고 또 우리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공언 있죠.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옮기겠다라고 했던 그거 김건희 씨 말씀 맞지 않아요. 목소리 다른 사람이라고 부정하시지 않잖아요. 네. 정말 그것 때문인가? 왜 이런 몽리를 통해서 예. 그야말로 정권의 이니셔티브를 놓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여당이 될 국민의힘 내부의 들끓는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예. 순리대로 하셔야지요.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통으로 가고 있다는 점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할 때 아닌가 예. 생각 들고요. 무엇보다 안보 공백에 대해서 가장 자신이 있어야 될 게 사실은 보수인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내놓은 500억이라는 게 사실 500억의 예탈을 면제받기 위해서 490 몇 억이라고 내놓으신 그 숫자 국민들의 시급한 민생을 챙기기에도 너무나 귀한 돈인데 그걸 예비비로 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국방부나 합참 이전과 관련된 제반 시설들의 연쇄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 예산, 국민들의 세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충분히 정말 뭐 그런 말씀을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예. 국가 재정에 대한 그런 염려가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좀 우리 좋겠는데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일 때는 그렇게 막아나시던 시간을 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하다는 것도 있고 이제 안보 공백 우려도 이제 그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 내용이요. 지금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통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전국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습니다. 두 분께 약 1분씩만 간단히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준영 의원님. 네, 이 정권 교체가 됐으면은 정권 교체에 따라서 그 이양하는 정부에서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공약 때 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말씀하셨고 2017년도에서도 대선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것을 협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 안보 공백이라든지 기타 이사 문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되고요. 그리고 신청사 저희가 이제 있는 기존의 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신청사는 4,700억이 들었고 경북도청은 4,000억이 들었고 서울은 3,000억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배 의원님. 있는 청사에 들어가겠다는 거 그렇게 문제 삼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네, 정부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했건 간에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연속성,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중소상공인 문제나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또 부동산 문제도 아니고 청년 문제도 아닌 대통령 기거하는 이 청와대 이전 문제여야 하는지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저는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리당략적이지 않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배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뭐 열띤 토론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